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대학병원, 일반 병원이야 큰 문제 없으시겠습니다만 이용하시는데 또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이나 질병 치료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네요.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개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강력한 또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을지 하여튼 정부가 좀 잘 손을 쓰기를 바라면서 오늘 4월 25일 목요일 순서 저희 3프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뉴스 정리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목요일이죠. 두 명의 저희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금 산업에서 경제에서 가장 이슈가 있는 것들 하나씩 깊이 있게 여러분께 분석해서 해설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진짜 그 의대 교수님들 마음은 알겠는데 네. 이렇게 특정한 업종이 네. 그 선생님부터 저기 밑에 제자들까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다른 업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민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이 또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의료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생명이 또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수술 일정이 밀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수술 예약을 못 잡는 경우들이 또 생긴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하여튼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오래 네. 걸리네요. 방법이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 근데 그냥 일은 하면서 자기들끼리 협상하면 안 되나? 바람은 그런데 예. 또 그분들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장이 강하진 않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네. 오전에 조금 강하다가 후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스닥은 오전장 좀 강하다 후반에 좀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나스닥은 0.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1%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S&P 500도 0.02% 상승. 그냥 다 보합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그 플랫폼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메타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 어닝 서프라이즈 났는데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났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은 꼭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 주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12% 올랐어요. 12%. 예, 예. 진짜 많이 올랐네. 진짜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랐거든요. 와, 그래요? 근데 이 기운을 또 우리 시장이 또 받아가지고 네. 2차 전지가 조금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그 저가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좀 올랐어요. 아무래도 모델 2? 네,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 밀려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전기차 시장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저가 전기차 좀 더 이게 힘써서 하겠다라는 주주서안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좀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어야죠. 노를 저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청주 공장에다가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HBM 생산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20조 원? 예. 그래요. 굉장히 근데- 큰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되게 과감한 결정인 게 네. 그 SK 하이닉스는 이제 국내 거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이천에 있고 청주에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이천이 D램을 주로 생산을 하고 네. 그 청주는 보통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네, 공장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아까 그 청주 공장에다가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낸드 공장입니다. 네.
근데 낸드 공장 지으려고 여기 그 땅을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미. 예, 깔아놓고 그 다 네. 땅 해놓고 했는데 낸드 공장을 지으려 그러다가 야 지금 낸드가 중요하냐? HBM 물 HBM이다. 들어왔는데 아. 그 그냥 바로 거기다가 이제 그 청주 M15X 공장을 그 D램 생산 기지로 전환하는 안건을 어제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나름 굉장히 과감 그 낸드 공장 지으려고도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설계니 이런 것도 돈 엄청 들었을 텐데. 예, 예. 장비나. 예.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를 딱 에이 아니다. 지금 낸드가 뭐가 중요하냐? HBM 지금 막 물 들어왔는데 누구 졌자 그랬고 그냥 하루 아침에 딱 바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거기는 다지기 공사는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뭐 장비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뭐 1년 만에 만들어서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뭐 건설비, 장비 구입비 같은 거 아마 20조 원 정도 들어갈 네.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약간의 희망의 로입니다. D램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러니까 D램을 전 세계가 쓰던 양이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만약에 AI는 그 전에 D램을 안 썼잖아요. 네. 근데 AI가 D램을 쓰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물량 중에 네. 그 D램 물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D램 공급량이 떨어져요. 나머지 서버, PC, 노트북, 핸드폰 이런 데 쓸 D램이. 그러면 D램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D램이라는 거는 D램이나 HBM이나 똑같이 D램이거든요. 네. D램을 만든다면 위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냥 D램으로 팔 때보다 HBM에다 갖다 팔면은 거의 한 5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고부가죠. 예. 예. 그러면은 그 D램을 네. PC 노트북 서버에다 줄 거냐, HBM에다 줄 거냐에 대한 선택은 되게 자명해요. 우선적으로 HBM에다가 공급을 하겠죠. 뭐 수요만 당연히 있다면 아유, 수요는 지금 모자라요. 수요는 넘쳐나죠.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예, 공급이 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줄을 서시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완성이 언제쯤이에요? 그 내년 하반기. 진짜 일찍 짓네. 진짜 빨리 짓죠. 2년이면 져요? 2년도 안 걸리는 거네. 원래- 1년 반. 그렇게도 안 되는데 이미 다 해놓은 거 있으니까. 땅 작업은 다 예, 끝냈으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HBM은 원래 비싸니까 글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서버라든지 PC 쪽에 들어갈 D램은 줄어들게 돼요. 그럼 여기에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우려? 우려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 입장에서는 네. 그 가능성, 희망이 있습니다. 그 D램 가격이 좀 더 올라갈 희망이 있고, 그러면은 아까 원래 낸드 공장 질라 그랬잖아요. 네. 낸드 수요가 이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서 낸드 공장을 질라 그랬는데 낸드 공장을 안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낸드가 약간 좀 공급 부족이 나올 수도 있나? 그런 거죠. 연쇄적으로. 그럼 뭐 낸드도 괜찮고 어쨌든 낸드를 만드는 업체들도 나쁘지 않을 거고 HBM 또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SK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예. 꽤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예. SK하이닉스가 이거 공장을 짓게 된 게. 네. 그리고 여기서 그 굉장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HBM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HBM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네. 뭐 퀄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삼성전자는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아요. 그 대량 생산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 네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 퀄리티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HBM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걱정은 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데 공룡이었던 후발주자가 올라와서 이거를 확 늘리게 되면은 이 시장을 내가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는 그거를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도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 퀄리티 통과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 제끼고 우리 무조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따라오더라도 이 추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네네.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HBM의 퀄리티 능력뿐만 아니라 성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에서도 삼성전자가 계속 제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 이거는 뉴스가 이게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삼성전자가 AMD에다가 HBM3 이 12단짜리 그 HBM을 납품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확정적인 보도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저도 업계에서 이 얘기를 좀 듣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AMD의 그 AI 반도체 인스팅트 MI350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AMD는 삼성전자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 삼성전자 모바일 칩에 AMD GPU가 들어가거든요. AMD는 삼성이랑 원래 협업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AMD가 이제 삼성 거 뭐 메모리 같은 거 사준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 AMD GPU 같은 거 사주고 뭐 이러면서 협업할 여지가 좀 많거든요. 네. 물론 AMD는 그 파운드리는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데들의 협업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다가 HBM 늘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AMD도 이제 HBM 받으려면은 그 네. 어딘가를 좀 구하긴 구해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기회가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네. 봐요. 이게 혹시 조금 전에 약간 가스 올라왔습니까? 가스가 올라온 게 뭐죠? 약간 트림할 뻔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왜요? 약간 그 호흡이 좀 가스 올라온 호흡이었는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중요한가요 지금? 나 트림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요. 예리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연결해서 좀 전해드리면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내놨는데 네. 파이3 미니를 출시를 했어요. 파이3 미니? 예. 파이3 미니라는 거는 파이2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파이2에 비해서 파이3 미니 같은 경우는 네. 성능이 뛰어나고 한 10배 정도 큰 모델 수준의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이3는 그러니까 그 전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GPT-3, 4 넘어갈 때 1750억 개 파라미터 갖다가 막 5천억 개 네, 파라미터 네, 네, 갖다가 네, 네. 뭐 1T면 거의 1조 개 파라미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인가 메타의 라마3가 나온 게 왜 네. 지금 AI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가. 네. 이게 모델 사이즈가 이렇게 막 1조 파라미터 이게 아니라 좀 작은 사이즈로 가고 있는데 이 작은 사이즈에서 성능이 꽤 좋은 모델들을 자꾸 내보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큰 모델을 무조건 크게 해서 가져갈 때 정확도는 매우 높겠지만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나 그 반도체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줄여보겠다라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줄이는 시도에서 그 메타에 이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모델을 또 내놓은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AI 반도체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가 뭐 전체 시장의 거의 90% 되니까. 근데 요런 작은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은 꼭 엔비디아 GPU가 아니더라도 좀 쓸 수 있는 반도체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약간의 점유율을 좀 나눠 먹을 가능성이 좀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SK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팔 곳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결해서 보시면 이 AI 반도체 하는 사람들 그리고 AI 모델 하는 사람들 또 여기다가 메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의 관계들이 좀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SK가 청주에 20조를 무려 투자를 해서 근데 공장 하나에 20조쯤 원래 들어요? 아니면 그쵸. 원래 들죠. 20조쯤이 원래 들어요? 예, 예. 와. 그 장비값이 엄청 비싸요. 그렇긴 하겠죠. 네. 그 ASML EUV 장비 하나만 갖다 집어넣어도 뭐 몇천억씩 하는 거죠? 그게? 2,500억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주 괜찮네. 청주. 땅 사러 가시게요? 청주 쪽에 아니지. 요럴 때 이제 오피스텔이지. 젊은 직원들이 많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오피스텔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전세 사기 관련한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세 사기. 왜 한참 또
요즘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뭐라 그럴까 뒤에 영향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예. 전세 사기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빌라 전세는 거의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월세화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지고 좀 해놨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46.9%까지 떨어져 있어요. 월세비, 전세 비중이 46.9%까지 떨어진 거는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전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전세 거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니까. 예, 그 오히려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네. 근데 전체에서 전세 비중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빌라 쪽에는 거의 안 들어가지. 거의 대부분 월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 월세에 대한 원래 빌라 전세에 대한 어떤 공포가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이 전세라는 게 일종의 사채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는 대신 예, 예. 주거 서비스를 예, 받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일종의 그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집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 그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집주인은 이 담보 가치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갖고 집을 샀던 건데 그러면은 빌라라는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냥 빌라 가격 떨어지는 거네. 그쵸. 예,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예. 근데 아파트는 굉장히 규격화가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 담보 가치를 확인하기가 좀 쉬워요. 예. 근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빌라는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사채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전세 사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세 사기가 왜 사기일까요? 왜 사기냐고요? 예, 전세 사기가 왜 사기냐? 예. 전세 사기니까 사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되는데 그 돈을 받고 그냥 사기 쳤잖아. 그죠. 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사기냐면은 네. 돈을 빌려줬는데 네. 못 돌려받은 거예요. 너 원래 못 돌려줄 걸 알고 빌려줘야 그게 사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진짜 안 갚을 생각을 하고서 했냐, 안 했냐, 요것 때문에 사기냐 아니냐가 네, 달라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걸러내고 음. 전세 사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돈 안 갚을 거면서 네. 내 돈 빌려갔다.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네. 사기범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나라가 해결해 주지. 해결해주는 법안이 이제 구체화 좀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제 정부에서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5조 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 그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올려놨는데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기범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기범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나라가 그 돈을 갚아주고 네. 그 나라가 사기범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추산을 하는데 5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 사기범들이 돈을 돌려준 비율을 봤을 때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사기 친 놈이 피해자한테 돈 돌려준 비율도 굉장히 적고
예, 그리고 이제 허그가 네. 전세 대출을 해주면서 네. 그 잡잖아요, 담보로. 네. 그럼 그거 못 갚으면은 전세금 일단 보험금으로 넣어주고서 예. 그 보험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회수하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 피해자들하고 이제 액수 차이는 많이 납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 6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정부는 지금 어제 처음으로 이 추산치를 내놓은 건데 5조 원 정도를 내놨어요. 아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더 적은데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음. 피해자들이 추산한 거. 그 전체적인 추산이 좀 어려울 수 있겠네. 피해자들은 모임분들만 추산했을 테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연구를 한 연구로서 추산을 한 건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요? 합산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요 정도 금액이면 될 겁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부는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면 한 5조씩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쪽에서 연구를 해봤을 때는 그럼 이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례별로 다를 수 있고 비율별로 네. 다를 수 있고 여기에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정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 쪽에서는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죠.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에서 한 6천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뭐 나라든 어디든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냐 생각한다면 또 그분들의 거의 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 중에 자기가 잘못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여튼.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이 제도를 굉장히 정교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좀 제 드리는 얘기도 그 거예요. 얘기인 게 예. 자칫 이거 그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데 나라 전체가 그냥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 당장 그러니까 사기범 가져간 돈 나라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결국은 그 나라에서 준다는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기범 만나서 돈 준 건 아니지만 예. 결국 원쿠션으로 나라 들렀다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에게 그 피해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혹시 갈까봐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게 제가 처음에 그 사채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환 능력을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이 아직 뭐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가 된다면 네. 이제 이 돈을 잘 상환받아야 되는 대상이 세입자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도 그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네네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거 해서 그냥 들어오면은 세금 써갖고 다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전세금 안 떼먹힐 수 있게끔 그 떼먹히는 당사자가 이제 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좀 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네네네. 그럼 이게 뭐 돈 얼마나 가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은 세입자가 그 집주인에게 사채 빌려준 돈인데 어쨌든 주체가 돼버리면 그거를 어떻게든 돈을 안 떼먹히기 위한 상환을 잘 받기 위한 제도도 정교하게 좀 같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참 지금 벌써 허구가 뭐 저 전세보증보험 뭐 이거 해갖고 나간 돈이 거의 이제 바닥 났죠 그거. 그거 다 떨어졌죠. 이미 바닥 났죠. 그 증자해줘야죠 거기 또. 그게 다 우리 돈인데. 예.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허그가 보증할 때 네. 내가 보증자면은 보증 쓸 때 만약에 정프로님 뭐 제가 좀 보증 좀 서달라 그러면은 일단 안 서주실 것 같긴 한데 서주신다는 가정을 했을 때 아니, 서드릴게요. 예, 연대보증 다 폐지됐습니다 요새 금융권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 제가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그 가지고 전세 보증하게 되면은 네. 거의 그냥 다 찍어줘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 걸 만약에 이제 그 보증을 해줄 때는 무조건 해준 사람이 그 집은 만약에 그 집주인이 못 돌려줄 때는 무조건 그 집은 그냥 전세 세입자한테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허그에서 자기들 보기에 야 이거 담보가치 이만큼 안 나올 전세 사기 보면 그거 많이 하잖아요. 가격 확 올려놓고서 그래서 실거래가 이만큼 되는데요. 전세금은 이만큼은 받을게요 했는데 사실은 실거래가가 전세금인 경우. 그렇지. 뭐 그런 경우 만약에 세입자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보증서 주는 사람이라도 이거 쫙 모아봤을 때 막 100채, 200채, 막 1000채 이렇게 들고 들어오잖아요. 세입자가
집주인이 그렇죠. 그럼 자기는 시스템 돌려갖고 얘네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좀 강화를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냥 특별히 누구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나라 돈이 그냥 막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아유.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는 좀 새로운 얘기들, 미래 기술들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게 그 만도가 만든 파키라는 시스템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그 자율 바로 주차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 차를 이렇게 두고 가면은 차를 두면 얘가 옵니다. 그리고 차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주차를 해줍니다. 주차 로봇 파키로 세상 이렇게 편하게 주차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하면 모든 좋은 점이 것에 뭐냐면 자유를 그 따닥따닥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 따닥따닥 붙일 수가 있어가지고 주차 공간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2024 CES에서 그러니까 HL 만도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를 최근 KT 판교사옥 주차장에서 그 테스트를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런 거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회사들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 남의 건물에서 KT 건물이니까 남의 건물이잖아요. 남의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테스트를 해본 데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좀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져가지고 이거 맨날 우리가 이런 식의 기술들이 뭐 있다는 얘기들은 좀 들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 와 이거 드디어 이거 하는 건가? 라는 느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신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 하면은 주차를 좀 따닥따닥 붙일 수가 있어가지고 전체 주차장 활용의 한 30% 이상을 더 쓸 수가 있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사람 내리고 앞뒤 간격 조절하고 안 박으려면 문콕도 조심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하잖아요. 이거를 한 30% 정도 키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어제 현대차가 신차 하나 출시했는데 ST1이라는 그 상용차입니다. 전기 상용차.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ST1이라는 거는 요런 거고 뒤에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올리면 탑차 네. 택배 차량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냉동 창고를 올리면은 냉동 창고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붕어빵을 올리면은 붕어빵 차가 되는 거고 요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응급구조차, 캠핑카, 경찰 작전차, 뭐 이동식 스마트팜, 애완동물 케어샵 요런 것들을 다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데 목적에 맞게. 예, 이것도 전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이게 좀 낮아요. 포터보다. 보시면 좀 느낌 차이 오세요? 이 바퀴가 좀 깊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네네네. 이게 그 택배 차량 아파트 못 들어갈 때 높이 제한 있잖아요. 요건 들어가요. 이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춰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이게 요런 식의 컨셉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99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요? 밑에 이게 플랫폼 이렇게 하고서 위에는 마음껏 바꿔서 쓰세요. 여기 근데. GM에서 이제 스케이트보드형이라 그래가지고 2017년, 18년 CES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네. 뭐 카누라는 회사에 그 위에 애플카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네네. 원래는 현대차를 올리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를 저는 상용화된 모델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부가가치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특장차라는 게 뭐 이전에도 있었고 네. 뭐 포터 같은 것도 워낙 싸게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팔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스케이트보드형으로 전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회사치고 제대로 나온 거는 지금이 어쩌면 처음이지 않을까. 저런 차들은 이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그냥 쑥쑥 나오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대장사랑 먹었을 때 또 우리 대변도 쑥쑥 나오고 먹을 때 쑥쑥 들어가고 쑥쑥 나오고 거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대장사랑 오리지널 다양한 카타르시스 중 최고의 카타르시스가 바로 배변 아니겠습니까? 예. 배출의 카타르시스 대장사랑 네이버 판매량 1위 기록하고 있는 대장사랑 누적 판매 5,500만 포. 여러분 한 포씩 다 드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재구매율도 아주 높은 예. 대장사랑 여러분
변비나 이런 걸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그 마음 알 겁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아침에 일 보는 게 행복한 일인지. 예. 여러분도 혹시 뭔가 좀 묵직한 게 아랫배에 남아 있다면 대장 사랑으로 여러분의 장 사랑. 대장이 건강해야 사실 온몸이 다 건강합니다. 아, 그쵸. 네, 이 장을 그 제2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뇌가 생성하는 그 수많은 어떤 뭐 호르몬들, 뇌 전달 물질들 이런 것들이 사실 대장에서 거의 예. 대부분 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대장 많이 사랑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뉴스가 안 끝나가지고 아 그래? 예. KUAM 우리가 UAM 예. 그것도 뭐 맨날 말만 하고서 뭐 진짜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암. 예. 근데 그 세계 최초로 KUAM에서 지상 이동부터 비행과 착륙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검증한 첫 번째 단계를 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UAM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파키? 예. 그거는 조금 이름을 어쨌든 글로벌하게 가려면 좀 바꿔야 된다. 뭐 파킹도 좋고 네. 파킹 뭐 이러면서 이제 주차의 왕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파코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파키는 조금 나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고요? 예, 왜냐면 예. 특히 이제 영국이나 뭐 그 유럽 국가들에서 예. 약간 지금 비하하는 의미로 아, 그래요? 그 파키스탄 분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 많잖아요. 빠끼 뭐 이러면서 되게 놀리거든요. 그게 자칫 조금 왜냐면 우리 말로는 굉장히 괜찮은 단어인데 또 어디 영어나 이상한 데 가면 그쵸, 이제 그쵸. 이상한 이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조사해서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키는 조금 위험하거나 아니면 좀 저한테 꼭 좀 물어보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 좋겠는데. 만도가 정프로님에 비해서 너무 글로벌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내수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좋은 지적입니다. 예. 네, 항상 이름 정할 때는 정프로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예. 산업들이 좋은 제품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고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많이 바꿔주셔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부탁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빙도 뭐 나쁘지 않네요. 무빙.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할까요? 예, 그리고 저 인덱스2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실래요? 예. 뭐죠 오늘? 저는 중국의 과잉 생산 관련해서 그거 취재를 중요합니다. 해봤습니다. 예. 지금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저 제조업 국가들 싹 아주 그냥 말려 죽이려고 하나. 자기네들이 이렇게 과잉 생산했다고 밀어내기를 하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건 하나 제가 공시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리 테무 이제 안 사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어제 하나 더 받았거든요 집에서. 정장인데 위아래 한 벌. 정장인데 23,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흔들려갖고 샀어. 검정색 언제 한번 제가 입고 올게요. 샀는데 나는 그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종이 오려갖고 이게 누가 그 정도예요? 종이 오려서 만든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23,000원도 너무 많이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옷이 하나 와갖고 이제 그만 사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입고 올게요. 예. 네, 우리 권선우 팀장님은 그럼 잠시 후에 그 중국의 과잉 생산 전 세계 밀어내기 요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